지금 10% 할인된 금액에 부스 잡으실 수 있어요. 얼굴 나와도 돼요, 유튜브에? 아니요. 안 돼요?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뱅크아트 페어에서 홍보하러 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혹시 명함 지금 일단 스타트 했어요. 아, 질문지 뽑아왔나요? 예. 그러면은 이건 이제 우리 제 팬들이 보는 영상이라서 예, 예, 예. 네. 저도 그럼 저 기사 쓸 아, 때, 기자? 저 기사 쓸 때 좀 이제 또 참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내용도 좀 녹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저기 현재 걸린 게 대략 몇 점인지 좀 세봐줄래? 내가 지금 몇 점 걸린지 몰라가지고. 대자까지 포함해서 하나 다 포함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작가님, 그러면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럼 작가님, 현재 그 인천 인천 아트쇼 몇 개? 38? 현재 인천 아트쇼에서 단독전에 지금 한창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전시는 좀 어떤 주제로 총 몇 점의 작품을 전시 중이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이제 제 그림은 기본적으로는 관찰자 효과라는 파동과 가능성으로 존재하던 어떤 세계가 관찰자가 관찰을 함으로써 입자화되면서 우주가 펼쳐진다, 이렇게 보이게 된다 또는 생성된다, 그런 의미의 평행우주론 그림인데, 그 중에서 이제 관찰자가 무엇을 관찰하는지는 뭐 다양하죠. 다양한데 맨 처음에서는 고양이 눈에 비친 달을 그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사람 눈에 비친 태양을 그리고 있어요, 주로. 그러니까 이번 전시의 주제는 태양이 많고요. 그래서 태양의 화가 고리들이라는 걸 한번 내세우고 있는데, 태양의 화가 하면 고호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 다른 화가들이 몇 명 있는데, 저처럼 천문학적인 태양, 즉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태양을 그리는 화가는 없더라고요. 대부분 뭐냐면 풍경 속에 들어가 맞아요. 있는 태양이에요. 네, 저도 그게 제일 예, 좀 예. 익숙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그냥 내가 진짜 태양의 화가야 라고 한번 얘기할 만 하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38점이 걸려 있고요. 예. 38점이 걸려 있고, 이번 주제는 태양의 화가입니다. 예, 그 태양의 네. 태양의 화가를 화가- 주제로 해서 38점 예. 작품을 지금 인천 아트쇼에 지금 제가 전시 이제 그렇게 중이고요. 브랜딩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들어오겠지만 한 번 더 들어가면 관찰자 효과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께서는 그 지난해에도 인천 아트쇼에 참가하셔서 그 최대 좀 판매 기록을 세우신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아직 개최 이틀 차긴 하지만 좀 작가님 작품에 대한 좀 관람객들 반응은 좀 어떠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질문이 좀 글쎄요, 자화자찬을 해야 되는 건가. 그냥 있는 그대로 자화자찬. 말씀해 주시면 되니까요. 예, 예. 일단은 첫 번째 질문하고 음. 연결해서 뭐 태양의 강렬함,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시는 관객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는데, 예. 이렇게 작년에도 그랬는데 뭐 아무튼 강렬하다, 뭐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런 반응들. 제가 태양 그림을 그리면서 바로 그런 걸 느끼길 원하고 그린 건데, 어쨌든 반응은 예상대로 좋습니다. 네, 예상대로 좋습니다. 그 정도의 대답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인천 아트쇼 출품작 중에서 특히 작가님께서 좀 애정을 갖고 있으시거나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좀 있으신지 그것도 좀 네. 궁금합니다. 자, 아까 사진 찍었지만 예, 예. 일단은 500호를 제가 처음 소개했어요. 지금까지는 제일 큰 게 아마 100호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렇게 그리고 보여줬던 예. 쇼에 나왔던. 예. 근데 이번에는 150호가 나왔고, 저 노란 150호가 예, 예. 나왔고 500호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런다고 해요. 우리가 건축물도 크기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제곱이잖아요. 공간은 예, 제곱. 예. 세제곱이잖아요. 세제곱. 마찬가지로 난이도가 세제곱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호 그리는 거보다 100호 그리는 게 뭐 5배 차이잖아요. 5배 차이인데 난이도는 15배인 거죠. 그러니까 5 곱하기 3을 사실은 세제곱을 해보면 어쨌건 3배쯤 올라가요. 난이도가. 근데 500호는 그만큼 좀 훨씬, 어려웠죠. 예, 예. 네, 훨씬. 100호의 5배만큼 어려운 게 아니라 100호의 한 50배만큼 어렵죠. 100호를 그리는 것보다.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 고생을 많이 해서 허리가 많이 아팠어요. 500호 그릴 때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좀 애정이 가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고생을 많이 해서. 근데 앞으로는 500호, 1000호 작품을 많이 보여줄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아트페어는 이 높이가 3.7m거든요. 제 그림이 거의 몇 미터가 나오냐면 262가 나오니까 거의 3m가 나와요. 저보다 큰 걸 걸 수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배경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아트페어에서 가장 크게 걸 수 있는 게 500호 정도다. 그렇겠네요. 네. 예.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작가님 작품은 좀 태양 주제로 한 약간 좀 화풍과 좀 깊이로 이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계신데요. 네. 그 평행우주 이론의 좀 시각적 구현, 또 운동작 속 평행우주 표현 등 이제 작가님의 좀 작품 세계를 조금 더 이제 알기 쉽게 등점분들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걸 이제 아트 세미나 안내입니다. 잠시만요. 잠시 후 2시부터 변지혜 교수와 김시종 작가의 초보 컬렉터를 위한 아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행사장 좌측에 위치한 아트라운지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아트 세미나 안내입니다. 잠시 후 2시부터 변지혜 교수와 김시종 작가의 초보 컬렉터를 위한 아트 토크가 망고 진행될 받았나요? 예정이니 망고 캔? 행사장 좌측에 위치한 받았어요? 아트라운지 오케이.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잡지인가 봐요. 맞습니다. 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잡지의 뭐 영향력이나 뭐 이런 것보다도 이런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좋더라고요. 네네네. 그 느낌이. 그래서 그래서 좀 전에 질문이 이제 평행우주 이론이었죠. 맞습니다. 예. 이거를 이제 기자님이 가장 쉽게 정리할 수 있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맞습니다. 네, 예. 아주 쉽게.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좀 여쭤보려고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먼저 설명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양자물리학이라는 양자물리학인데 핵심은 맨 처음에는요, 그 원자가 분자가 되잖아요. 예. 원자가 분자가 될 때 전자의 공유 결합이라는 걸 해요. 공유결합. 공유 결합. 요즘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없으면 원자가 분자가 되질 않아요. 근데 그 공유 결합부터가 양자적 현상이에요. 전자가 마치 두 군데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의 분자가 만들어져요. 예. 그러니까 이 그 양자 물리학적 현상은 뭐냐면 우리가 존재하게끔 해주는 현상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예. 양자 물리학적인 현상이 없으면 이 우주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자가 분자가 되는 거는 되게 쉽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원자가 되느냐를 이제 사람들이 맞아요. 들어가기 시작한 예, 거죠. 예. 이 원자는 그럼 어떻게 생긴 건데 이렇게 들어간 거죠. 더 쪽에 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양자라는 것이 어떤 양자적 현상이 있더라 또는 양자가 있더라. 최소의 입자 또는 최소의 파동이었다가 입자였다가 하는 그런 현상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파동이었다가 관찰하는 순간 입자가 되더라. 이렇게 다 알고 있었는데 예. 1970년 경에 이제
그때 드디어 평행우주론이 나오기 시작해요. 네. 예. 그러니까 휴 에버렛이라는 과학자예요. 휴 에버렛 2세인가 3세인가 예. 이 사람 좀 빼고 휴 에버렛이라는 사람이 다세계 해석을 내놔요. 근데 쉽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인 멘트는 맞아요. 나가야 돼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다세계 해석을 내놓을 때 슈레딩거의 고양이에서 출발을 했죠. 슈레딩거가 그러면은 이게 파동으로 존재할 확률, 입자로 존재할 확률, 그 입자 중에서 A 타입으로 존재할 확률, B 타입으로 존재할 확률이 여러 가지 확률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A 타입이면 고양이가 죽고 B 타입이면 고양이가 사는데 그럼 저 고양이가 동시에 살아있기도 하고 죽어있기도 한다는 얘기냐? 이게 이제 슈레딩거의 고양이거든요. 제가 A 타입, B 타입으로 좀 쉽게 표현을 해봤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휴 에버렛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죽은 고양이를 보는 내가 있고 살아있는 고양이를 보는 내가 있고 즉 내가 나 자신도 다양한 세계에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 개다. 나라는 관찰자조차. 그러니까 나는 관찰자는 한 명이고 주변이 여러 개 중에 내가 하나를 본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도 여러 개다 이거예요. 그게 다세계 해석이에요. 나도 주체 자체가 여러 개다. 주체가. 그래서 A 타입의 우주, B 타입의 우주, C 타입의 우주 이렇게 모든 우주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단 그 중에 하나만 나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영화들이 왜 뭐냐면 도플갱어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예요. 도플갱어 영화가 이제 이거랑 연관돼 있어요. 그 다세계 해석이랑 연관돼 있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에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 스파이더맨은 나와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거 완전히 평행우주예요. 스파이더맨. 그러니까 스파이더맨하고 닥터 스트레인지 정도만 봐도 평행우주가 뭔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다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다음에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영화도 다 그 평행우주예요. 멀티버스 이론이고 그런 건데 그거를 그리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관찰자는 태양이 파랗게 보이고 어떤 관찰자는 빨갛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파랗게 보이는 우주가 있고 빨갛게 보이는 우주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평행우주예요. 그러니까 그림 하나만으로도 평행우주의 이론을 담고 있지만 여러 색깔이 태양이 있음으로써 더 평행우주적인 컨셉을 보여주네요. 설명 진짜 설명을 좀 쉽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최대한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변지혜 교수와 김시종 작가의 초보 컬렉터를 위한 아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행사장 좌측에 위치한 제 그림의 특성이 또 애들이 좋아해요.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그러니까요. 꼬마들이 계속 오더라고요. 꼬마들이 제 그림 많이 아트 좋아해요. 세미나입니다. 잠시 후 별빛 2시부터 좋아하고 변지혜 교수와 별 김시종 있다고 작가의 좋아하고 초보 컬렉터를 위한 아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행사장 좌측에 위치한 네. 아트라운지 좀 세미나실로 끝나고요? 방송 모여주시기 끝나고. 바랍니다. 네. 다음 질문. 그리고 작가님께서는 좀 작품 선불 판매, 또 이제 새로운 방식도 이제 판매하고 계시고 또 이제 쉽게 제가 알기로는 또 10개월에서 최대 한 10년 정도까지 이제 할부로도 이제 판매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작품 좀 판매하시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판매라기보다는 후원 개념인데 후원 개념. 왜냐면 먼저 거의 8년에서 10년 동안 매달 돈을 주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림 그리라고. 후원 개념. 후원 개념이잖아요. 후원 개념이요. 네. 그래서 그림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돈이 먼저 8년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기사에서도 후원 이건 후원의 개념이다. 후원이라고 실은 쓰는 게 낫겠네. 판매라기보다는 후원 개념이다. 그러면 당신이 8년 동안 10년 동안 매달 돈을 줌으로써 내가 재료를 사고 월세도 내고 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으니 그 금액의 고마움을 느끼는 만큼의 선물을 내 그림으로 주겠다. 그런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이 개념이 뭐냐면
화폐의 탄생을 보면 화폐의 탄생 꼭 얘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연결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뭐랑 연결이 되냐면 미래 화폐가 달러가 근본이었잖아요. 예, 예. 마찬가지로 그림을 본위로 한 전 세계 예술품을 본위로 하는 화폐가 생긴다라는 걸 제가 주장하고 있어요. 그게 화본기통이에요. 화본기통. 그림 본위 기축 통화. 아, 예. 화본기통인데 예. 그거랑 좀 연결이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림이 판매가 아니라 선물 교환이에요. 선물 교환. 선물 교환 개념이죠. 아까 방금 이전에 말씀해주신 딱 그 예, 개념이잖아요. 예, 선물 교환의 예, 개념인데 예. 내가 그림을 그리도록 매달 현금을 선물했으니 어느 정도 우리가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내가 그림을 선물하겠다. 그런데 그 그림을 10년 동안 내 그림값이 아무리 많이 올랐어도 10년 전에 가격으로 주겠다예요. 그러면 사실 그 사람도 이득은 있는 거죠. 단 제가 성장한다는 전제 조건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10년 동안 할부인데 물론 내가 그림을 늦게 받아보겠지만 10년 좀 오래 걸리긴 하지. 10년 동안 매달 얼마씩 줘야 되는데 120개월이잖아요. 하지만 10년 전에 가격으로 받는다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림이 100배가 올랐다. 그러면은 10년 전에 100호를 계약을 했어. 근데 10년 후에 살려면은 만약 1억에 계약을 했다고 쳐봐요. 10년 후에는 100억을 줘야지 그걸 살 수 있어. 근데 나는 1억만 완부를 했는데 그 그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아, 무슨 말인지 알겠다. 아, 이거는 진짜 작가님이랑 그리고 구매하시는 분이랑 후원해주는 분이랑 윈윈 할 수 있는 시스템인 거예요. 예, 윈윈 시스템인데 예. 그게 또 신뢰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선물 교환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맞아요. 예. 우리가 선물이라는 거는 가격을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값어치가 100배가 올랐는데 어떻게 예전 가격으로 달라고 하세요? 이거는 거래지. 거래지. 이건 거래고. 아, 그때 10년 동안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처음에 그 가격으로 드릴게요. 10년 전 가격으로 드릴게요. 이건 선물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최초의 우리 그 경제의 시작이 그러니까 경제의 시작이 물물 교환이 아니라 선물 교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문화인류학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문화인류 보면 시장은 거의 없었고 선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99%가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 시장은 아주 작았다가 점점 커진 거죠. 맞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시장화돼 버렸죠. 그렇죠. 다 현금 여기도 가격표가 있지만 다 시장화돼 버렸어요. 그런데 시장화된 거를 자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좀 장난질을 칠 수가 있어요. 금융 장난, 그다음에 자기 거래를 통한 가격 부풀리기 장난, 전세 사기 뭐 이런 거 많이 있죠. 사기가 많이 있죠. 많아지겠다. 예. 그게 뭐냐면 그럼 그 사기가 왜 사람들 사기를 치게 됐지? 선물의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 자본주의를 치유할 수 있는 이념으로 선본주의라는 걸 주장합니다. 네네네. 다시 우리가 선물 교환의 경제로 가야만이 이 자본주의 병폐가 사라진다. 그래서 그걸 선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이 네네네. 일단은 대답이 좀 끝까지 해볼게요. 예.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을 좀 바꾸시더라도. 그래서 그 선본주의와 환웅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상에 내려와서 신화에 내려와서 국가를 만들려고 해보니 그 광명이세 제세이와 홍익재물이라는 세 가지 산을 얘기해요. 세상을 밝게 한다. 광명이세 태양어 제세이와 내가 비록 신이지만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한번 이렇게 조화롭게 해보겠다. 그다음에 맞는지 모르겠네. 유치원인 거예요. 오래전에 배워서. 맞는 것 같은데. 그다음에 통익재물. 널리 모든 것을 이롭게 하라. 홍익재물이. 근데 이 홍익재물이 단군 신화로 넘어가면서 홍익인간으로
바뀌어버려요. 아. 자, 지금 새로운 거 알려. 이건 내 주장일 수도 있는데 홍익재물은 마치 선물 교환 경제 같은 느낌이 있어요. 홍익인간은 예. 약간 자본주의가 됐어요. 아. 왜냐? 인간을 위해서 다른 동물이나 물질들을 아. 오직 인간을 위해서 써도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 왠지. 홍익인간 하면 음. 그게 자본주의가 된 거죠. 아니야 이거 아직 가까우니까 괜찮아. 아 지금 마이크. 아 예. 마이크 나중에. 어떤 하실 거 있으면 그거 하시고 그 부분 하시면 아 이거 가까이니까 아이폰이 가까워서 괜찮아. 하기 잘 돼요. 아야 됐어. 그래서 음질 지금 바뀌면 안 돼. 음질 바뀌면 안 되고. 그래서 질문이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은 10년에서 10개월 할부 판매 이게 질문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할부 판매라기보다는 선물 교환의 맞아요. 개념이다라는 예, 예. 거를 이해를 아 정확히 했습니다. 예, 선물 교환의 개념인데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한 거예요. 선물 교환이라는 예. 거. 근데 선물 교환이라는 거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제가 평소에 선본주의라는 사상을 유튜브에서 말했기 때문에 이런 게 바로 선본주의라는 거다. 그리고 자본주의는 선본주의로 가야만이 생존할 수 있다. 자본주의 다 없애던 얘기는 아니고 뭐 3대 7 또는 뭐 4대 6이든 8대 2든 간에 선본주의 개념이 살아나야 된다는 그래야만이 우리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좀 인류 공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자, 그래가지고 홍익재물하고 선본주의가 붙어서 선본홍제라고 제가 부른 거예요. 그래서 선본홍제가 신조어인데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저기 내 폰 좀 줘, 큰 폰 좀. 이거는 직접 찾아보시라고. 예. 네이버에 선본홍제를 딱 치면 오로지 제 인터뷰만 나와요. 왜냐면 이 말을 제가 만든 말이니까. 아 그렇죠. 선본주의하고 홍익재물의 결합한 거예요. 선본홍제 됐죠? 예. 선본홍제 유튜브 예. 맨 첫 인터뷰 선본홍제 추구할 것 예. 이렇게 나와요. 알겠습니다. 이 기사를 많이 참고하셔야 돼요. 서울문화투데이. 알겠습니다. 예. 뭔가 막힐 때 이 기사 보면 다 나와. 알겠습니다. 아, 이건 제가 정말 돈 많이 준 기사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200 줬어요. 200. 그러면 근데 사실 그 돈도 기사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후원 개념이었죠. 그것도 선물 교환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후원을 할 테니 인터뷰를 제대로 해달라. 뭐 맞아요. 이런 거죠. 맞습니다.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게 마무리가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6번 질문은 넘어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선본홍제를 6번 질문에 넣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예. 5번, 6번이 제가 통합으로 설명한 맞습니다. 거예요. 통합 예, 설명한 예. 거예요. 근데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6번에서 기부한 거 나오네. 맞습니다. 기부한 거. 그래서 요것만 이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지하트 이제 설립하시고 지금 수억 원에 달하는 기부로 이제 영향력을 이제 많이 이제 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또 평생 기부 목표액도 1,000조 이상으로 설정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네네. 또 이제 이에 관해서 또 이제 독자분들한테 좀 이제 더 설명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마치 보헤미안이나 그 떠돌이 집시처럼 약간 무소유 개념이 저한테 있어요. 무소유 개념. 그래서 전부터 이 선불할부 이거 후원 선물을 요청하기 전부터 사해와 갈릴리 호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들어오는 대로 다 남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그런데 저는 이런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죠. 무슨 얘기냐면 유복임이 전혀 없는 채로 살아가 보고 싶었던 거예요. 들어온 돈을 다 쓰고 싶은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재료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려운 사람 도와준 적도 있고 해요. 제 그림을 포기하면서까지.
쉽지 않으셨어요. 예, 예. 그래서 대략 그렇게 선심성으로 제가 쓴 돈이 30억 정도가 돼요. 이미 이미. 그러면 제 그림 재료하고 제 화실을 사고 하는데 약 30억이죠. 5대5 정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한 60억 이상을 썼죠. 한 5년간. 그러니까 매년 10억 이상을 쓰는 거죠. 그 중에 일부가 지하트 후원금이죠. 그건 뭐 한 6억밖에 안 되니까. 근데 30억 중에 6억인가요? 약 5분의 1 정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네, 금액을 네. 이미 딴 데 네. 쓰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뭐 아너 소사이어티라고 예, 있죠. 뭐 1억 이상 기부하면 이름을 올려주고 그런 거는 남들도 하니까 남들 난 안 해. 저는 뭐냐면은 이름 없지만, 이름을 알릴 수 없지만 주변에 바라보면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자녀 학비도 못 주는 뭐 이런. 그러면은 그 자녀가 커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될지 모르니까 또 장학금을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거 주로 뭐 현찰로도 많이 주고 이러다 보니까 표시는 안 나요. 그렇죠. 표시 안 나죠. 그거는 왜냐면 무슨 재단에 줘야 표시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기부금은. 그렇죠. 맞아요. 근데 주변에 이렇게 주다 보면 전혀 표시 안 표시 안 나게 나죠. 한 2, 30억이 사라져요. 그렇게 돼요. 그런 그래서 식으로. 저는 지금 유보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버티고 있어요. 유보금이 없어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아마 실질적으로 뭐 진짜 수십억이 자기 통장에 들어왔는데 뭐 자기 집도 없고 차도 없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흔치 않을 거예요. 저 완전히 무소유예요. 제 재산이 없어요. 진짜예요. 추적해 보세요. 재산이 없어요. 제가 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물론 법인 이름으로는 있죠. 네, 법인 이름은 투자를 받아서 건물을 샀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땅도 없어요. 딱 몸 하나. 아 이건 진짜 오늘 인터뷰 와서 저도 진짜 네. 처음 알게 처음이죠? 된, 진짜요? 사실입니다. 예. 아예 없어. 그러니까 되게 때로는 위태위태해요. 당연하죠. 왜냐면 이러다가 파산할 것 같은 거야. 어. 근데 하나도 없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흔히 기부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10억 이상 정도 부자가 되면 기부하기 시작할 거야. 아 맞아 그렇게 생각하죠. 에이, 예 맞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기 강남에 아파트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예. 그리고 나서 남들 내가 좀 이렇게 도울 수 있지. 파이르잖아요. 예. 네. 나 쓰기도 바쁜데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매달 자기 통장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면 매달 사실 이게 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다닌 게 좀 그게 단점인지도 모르겠는데 교회 다닐 때 굉장히 자주 부르던 복음성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뭐 불행이나 뭐가 와도 뭐 개의치 않아요. 나는 오직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 성경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돌보지도 않는데 저렇게 예쁘게 잘 핀다. 너희들은 뭐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나님이 다 세고 있으니 니네들은 뭐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네요, 진짜. 그러니까 정말 매달 조마조마하기도 해요. 이게 이번 달 내가 또 파산하지 않는 건가요? 매달 써야 되는 나가야 되는 월세가 있잖아요. 월세. 월세 못 내서 망하는 거 아닌가? 매달 이런 걱정하고 삽니다. 그 돈 그냥 30억 그냥 쌓아놨으면 그런 걱정할 일도 없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세미나 안내입니다. 쌓아놓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보 컬렉터를 위한 나는 안 쌓아놓을 거예요. 여유 자산분을 마련하여 거기서 선본주의가 시작한다고 보는 거예요. 관심 네. 있으신 분들은 행사 나는 뭐 좀 생기면 다 선물해 버릴 거야.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연결이 되네요. 그렇죠. 제가 만약에 그렇게 마음먹지 아트 않는다면 세미나 안내입니다. 실천을 못할 걸요. 약 50분간 왜?
좀 더 싼 다음에 할까? 좀 더 싼 다음에 한도 끝도 없어요. 아트 토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100억 된 다음에 할까? 여유 1000억 된 자금을 다음에 마련하여 선착순으로 못해요. 누구나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빌 행사장 게이츠나 좌측에 워렌 위치한 버핏은 아트라운지 세미나실로 모여주시기 몇십조 바랍니다. 자산가니까 막 기부하는 거지. 기부해도 그 사람들 1조는 남아. 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최소한 조 단위 정도는 돼야 기부하는 거 아니겠어? 평생 못 합니다. 평생 못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선물을 줄 수가 없어요. 선물은 기본적으로요, 여유 있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선물은. 맞습니다. 희생을 감수하지 않는 선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허접한 거 빼고. 그러니까 허접한 거는 선물이가 아니라 그걸 버린다 그러죠. 버릴 만한 걸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냐면 재활, 분리수거지. 그렇죠. 분리수거 하면서 자꾸 선물한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어. 다르죠. 그래서 현금 막 선물하는 사람 봤어요? 현금? 현금 막 선물하는 사람 봤어? 드물잖아요. 네, 현금은 분리수거가 안 되는 거거든. 모든 걸로 바뀔 수 있는 에너지니까. 맞습니다. 그런 현금조차도 분리수거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뿌릴 수 있는 자가 선본주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선본주의란 말도 제가 만든 말이고, 그런 어떤 신념, 그런 신념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산다라기보다는 그건 운명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타고났다. 어쩔 수 없다. 저한테 쌓아놓는 걸 제가 참지 못하니까. 네. 다 줘야 되니까. 신념이라기보다 운명이다. 요것도 네. 되게 인상적인. 신념이라기보다는 운명이다. 인상적인 말씀이세요. 그렇게 생각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멘트 꼭 넣어주세요. 신념이 아니라 운명이다. 이건 저도 꽂혔습니다.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 그 우리나라 좀 미술 문화 혹은 그 산업과 관련해서 좀 아쉬운 점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고요. 좀 우리나라 좀 미술 발전을 위해 좀 어떤 점이 개선됐으면 하는지 그 부분도 좀 고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미술 발전. 한국의 미술 발전. 여기서는 좀 약간 다른 각도가 필요한데 무슨 얘기냐면, 미술이라는 게 좀 자본주의의 꽃이란 말이 있거든요. 자본주의 꽃. 자본주의의 꽃이 미술이란 말이 있어요. 미술이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단기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가격이 오르는 것 중에 하나고, 아니 그림밖에 없어요. 실은 어떤 작가가 작품이 6개월 만에 20배가 오르거든요. 자, 그럼 6개월 만에 20배 오르는 주식 뭐 있을 수 있겠죠. 간혹가다. 근데 미술에선 상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주식은 그게 좀 꽤 오래 걸려요. 몇천 배 가는 거야. 근데 미술 시장에서 100만 배 이상 오른 것들이 꽤 많아요. 가격이 100만 배. 주식 시장에 최대로 많이 오른 주식이 뭔지 알아요? 그게 아마존인가 그래요. 7,400배. 최초 주식 상장하기 전부터 따져보자고. 그러면 그게 7,400배. 7,400배. 그래서 모든 주식의 역사에서 10,000배를 넘는 게 없어요. 앞으로 나올지 몰라요.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아직까지는 없어요. 10,000배 넘는 게. 미술 시장은 100만 배 넘는 게 많아요. 이미 그 가격의 그 상승이라는 게. 그래서 자본주의 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적 접근을 할 게 아니라 Why라고 물어봐야죠. 아니 왜? 왜 그림이 그렇게 10,000배, 100,000배 오르는데? 왜?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림에서 자기 영혼이 울리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림은 제가 판타지의 세계 또는 사후의 세계, 영혼의 세계와 물질 세계의 스타게이트 같은 곳이다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림을 통해서 새로운 다른 세계로 여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행을 할 수가 있고, 그 여행을 한번 맛본 사람들이 마치 마약을 계속 하는 것처럼 그림도 중독이 되거든요. 끊을 수가 없고. 네. 한번 컬렉팅을 하면 계속 컬렉팅을 하게 돼요. 이게 한번
그 갤러리의 맛을 한번, 그림 감상의 맛을 한번 알기 시작하면 영화도 안 보러 가요. 그림 보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조용히 약간 평행우주 같은 거예요. 그림 감상이라는 게. 그림을 자기만의 해석을 하고 꼭 작가의 의도와 일치하지 않아도 돼요. 또 그런 걸 허용해줘요. 네, 미술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아의 확장이라는 개념하고 영혼의 자유라는 개념이 동시에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자아 확장 그러면 그게 약간 자본주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소울 프리, 그러니까 영혼의 자유는 그런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오히려 선본주의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홍익인간하고 홍익재물이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지만 홍익인간은 자본주의적인 것이고 홍익재물은 선본주의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접근하는 사람들이 확장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야, 그림만큼 뻥튀기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있죠. 근데 아니야, 나는 이 그림 앞에 서면 내 영혼이 자유로워지는 걸 느껴. 약간 심미적으로, 약간 심상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부류가 있죠. 있는데 그림 컬렉터 중에서 어느 수준 이상 가면 대부분 심상적이고 심미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요즘에 누가 그림이 좋아서 사냐? 가격 오른 다음에 되팔려고 사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 감상 10단계에서 1단계 1단계 5단계만 넘으면 그림의 가격을 생각하지 않아요. 가격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어떤 컬렉터 중에서는 전 재산을 털어서 그림을 사기도 해요. 자, 우리가 보통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 재산을 털어서 테슬라를 사진 않거든요. 위험해 이렇게 생각하는. 왜? 물질계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림 시장은 안 그래요. 그 사람의 뭐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90%까지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10%만 남기고. 물론 먹고 살만 하겠죠. 근데 그림에 90% 투자하는 컬렉터도 있고요. 조금, 그래서 몇 프로는 그냥 뭐랄까 그림에 입문한 사람들 이야기고, 그림 감상 5단계 이상 가면은 대부분 10% 이상 넘어요. 자기 수입에. 요즘에 우리나라 MZ세대들도 한 30%까지 쓰는 컬렉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대기업 다니는 컬렉터들이 한 달 월급이 한 500만 원이라고 5천만 원을 쳤을 때 1000만 원짜리는 사요, 매년. 그 정도. 그러면 한 거의 20-30% 되잖아요.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그림 그렇죠. 사고 2-3년 모았다가 뭐 5천만 원짜리 사고 이런단 말이죠. 요즘 MZ세대들이 좀 더 영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세대나 기자님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80년대생 이후가 더 오히려 영성이 높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200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독 우리나라 MZ세대들이 인스타에 나 오늘 그림 샀어 인스타가 요즘 그렇게 많대요. 많아요. 실제로. 그래요? 네, 실제로 많아요. 이게 많다는 거예요. 많이 있습니다. 그게 그럼 그거는 어떤 사람들 소확행으로 보기도 해요. 소확행. 뭐 이렇게 뭐랄까 람보르기니 이런 거 비싸서 못 사니까 그림 조그만 그림 하나. 그렇게 좀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좀 폄하하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림에서 아까 그 5단계 이상의 자아의 확장 또는 영혼의 자유까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혼의 자유를 뛰어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신을 만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적인 느낌을 종교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느낌만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영성이라고 그러고 이걸 신앙이라고 하죠. 신앙이냐 영성이냐 큰 차이는 없다고 봐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런 MZ 세대들은 분명히 그림에서 그 영성을 느낀다고 봐요. 앞으로 인류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그래서 화본기통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 경향성이 지금 보인다라는 거예요. 네. 아, 네네네. 지금 MZ 세대들이 그렇게 네네네. 자기 돈의 20-30%를 네네. 그림을 사고 있어요. 그 경향성, 그 곡선이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통장에 있는 돈보다는 벽에 걸린 그림이라고 생각했을 때 화본기통이 세상에 오는 거죠. 그게 어느 순간에 아마 기하급수적 어떤 경향성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화본기통이 되는 세상을 믿죠. 100%. 그렇죠. 믿고 있고 우리 제 팬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제 그림을 사는 사람은 은행을 하나 차리는 것과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본의로 거기서 계속 돈이 그렇죠. 그림이 본의가 되니까. 그리고 제가 더 영향력 있는 작가가 된다면 화가가 된다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겠죠. 그렇죠. 예. 불어난다는 얘기는 그 그림이 가진 잠재적 가치가 불어남으로써 대출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 담보대출 하듯이. 맞아요. 예. 그걸 또 STO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죠? 네, 그것까지는 제가 안 나와 있죠? 자산 토큰, 자산의 토큰화. STO 자산의 토큰화까지만 좀 살짝 넣어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게 화본기통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그림이라는 자산의 토큰화가 화본기통이랑 연결돼 있다. 이 정도 문장은 좀 들어가줘야지 이게 말이 돼요. 인터뷰가. 자, 참. 그래서 우리 문화, 미술 문화를 위해서 이거 얘기하다 넘어갔구나. 위해서 우리가 첫째 기자들부터 그림에 관련된 기사를 쓸 때 너무 돈만 밝히지 말자. 오늘 아트페어에서 뭐 관객이 몇 명이 왔는데 시고가가 뭐가 얼마에 그쵸, 팔렸대더라. 그쵸, 너무 그쵸. 약간 그거를 쓰는 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사람들 관심을 끌기 위한 거니까. 거기다가 관객들의 인터뷰를 살짝 넣으면서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진짜 뭐 천국에 한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을 느꼈다. 좀 이런 거 좀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게 너무 돈만 해버리면 우리나라의 미술 문화가 약간 계속 수준 이하라는 인식을 줄 수가 있어요. 진짜 그 그림 감상 5단계 이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상. 아, 그렇죠. 예. 그래서 한국의 그림 감상 수준이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걸 그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보고 이렇게 좀 느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언론인들이 너무 돈에만 포커싱을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말했던 문화 선진국, 즉 문화가 차기 삼성전자고 현대차고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뭐 단순한 BTS 현상 또는 뭐 그런 블랙핑크나 이게 한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류가 전부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치 위에 그 정책 결정자들이 약간 뭐냐면은 한 100분의 1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 한류를. 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말이야 1부터 100까지가 있는데 그 중에 99번째가 한류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어쩌면 1부터 99까지가 한류가 될지도 몰라. 나머지 1%는 뭐 삼성전자 이 정도. 그런 상상을 아직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잠재력을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한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한글도 문화예요. 한글 훈민정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문화 콘텐츠를 가지고 있는 국가고 각 개개인들이 또 그 콘텐츠 역량이 세단 말이에요. 아직 뭐냐면 제 생각에는 꼰대들이 위에 있는 꼰대들이 우리 한국의 문화적인 가능성을 얕잡아 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부에 노출되는 게 약간 너무 저급하게 노출이 된다. 이걸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저변 확대인 건데 세 가지죠. 음. 위에서 너무 문화를 얕잡아 본다. 두 번째는 언론이 너무 저급하게 다루고 있다. 미술을. 또 하나가 뭐냐면은 미술 문화가 저변 확대가 되기에는 미술 학원비가 너무 비싸다. 즉 한 달에 2, 3만 원만 내면 그림을 배울 수 있는 학원들이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 문화센터 가면은 그림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지금 아주 싼 데가 거의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입시 미술은 한 달에 뭐 한 500? 500 정도. 한 달에 500 주고 미술은 전공자. 근데 전공자 수준도 비용이 10만 원이 안 넘어가게 한번 우리가 그렇게 취미로 그림을 배우는 것이 너무 접근성이 쉽게 좀 해줄 필요가 있다. 맞아요. 그건 그 사공 저도 하고 싶어요. 저도 이제 돈이 되는 대로 하고 싶고 실제 제가 무료로 그림을 한 15년간 가르쳤어요. 돈을 안 받고 가르쳤는데 기부뿐만이 아니라 교육봉사도 많이 했는데 그런 학원을 차리고 싶죠. 제가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최고급 기술까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미술학 그런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은 게 또 꿈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저렴하거나 거의 무료 미술학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다. 그것도 좀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선본 홍대인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7번에 대해 답이 끝난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학원이 필요하다. 네, 학원이 맞습니다. 필요하다까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은 좀 많은 분들한테 좀 어떤 작가로 좀 기억됐으면 하는지 그 부분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참 매번 좀 달라지는 것 같긴 한데. 잠깐. 인터뷰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신께서 또는 아주 역사적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성인 분자들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고리들로 태어나고 싶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신이 만약에 이 지상에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나 이터하면 저 고리들의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작가가 되고 싶다. 이것도 임팩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예전에 한번 인터뷰 한 적이 있는데 그 한마디로 다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그 천심을 가졌다라는 말이 있어요. 민심, 천심 있잖아요. 그래서 천심이라는 건 그 선본 홍대의 마음이죠. 그게 천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그림을 대하고 싶고 천심이 있다고 해서 사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개성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좀 개성과 사심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개성은 부리겠죠. 하지만 그림의 결과는 다 천심이었으면 좋겠는 거죠. 개성으로 시작하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이 이 세상에 퍼지고 알려지고 그 모든 결과가 화본기통으로 가면서 이렇게 선본홍제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과정을 맛보고 싶어 하는 그게 좀 이상이 높잖아요. 지금 대화를 해보면은. 맞아요. 네. 그걸 내가 인간으로서 이 과정을 맛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게끔. 그 정도로 생각을 가지고 지금 화가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좀 제가 약간 더 설명을 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약간. 작가님 그러면 이제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작가님 그 향후 계획 말씀해 주시고요. 이제 송년호로 들어가는 지면이다 보니까 이제 새해 소망까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소망을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억 넘는 작품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25년부터는 25년 그 일시불로 제가 유지비가 너무 현금 유동성이 하나도 이렇게 위태위태롭게 유보금이 없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근데 물론 앞으로도 유보금은 없겠지만은 이게
너무 좀 위태위태하니까 그렇게 1억 이상의 이제 새로운 컬렉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하나의 이제 유행 흐름이 아, 만들어지는 그쵸? 예, 거거든요. 그쵸. 그때는 유동성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은 아 이제 자리 잡았구나가 되는 거니까 저 사람이 아니어도 내가 이 돈을 다 써도 또 딴 사람이 또 살 거야라는 그렇죠. 그런 안정감 있는 예. 뭐 그림 판매가 25년부터는 됐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게 제 새해 소망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음 뭐 전시 일정이나 아참 여기 들어오실 때 예. 입장료 낸 건 아니죠? 예, 그쵸. 아, 기자라고 하면 그냥 들어가나요? 그 실장님 통해 가지고 아, 입장 오케이. 예. 아, 또 그게 좀 걱정이 돼서 또 마지막 뭐야?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질문 드리지 않은 부분에서 이제 이번 기사에 들어갔으면 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말씀 안 해주신 부분 있으시면 끝까지 마지막으로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다른 인터뷰에서 예. 마음에 드는 거 음, 갖다가 쓰시고요. 제가 네. 얘기한 것처럼 그렇죠. 약간 문장 바꿔서 예. 저도 매번 제가 인터뷰할 때마다 좀 더 종합적이고 좀 더 평행우주가 쉽게 전달이 되고 좀 더 제 비전이 또 강력하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 기사에서는 최초의 그 선물 교환으로 시작한 우리 인류의 경제 다시 그 선물 교환의 시대로 분명히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 그게 맞아요. 선본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또 홍익잼을 홍익 인간이 아니라 홍익잼을 세상으로 가야 되고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느끼는 그림이 분명 돈이 될 텐데 그 돈을 선본주의적으로 쓰려면 그림을 대하는 그 레벨이 일단 5단계 이상 이렇게 그림 감상 레벨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돈이 많으면서도 이 그림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어떤 주도권을 쥐게 됐을 때 정말 좋은 선본주의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림에 대한 이해도라던가 그림 감상에 대해서 좀 더 심미적이고 영혼과 결합된 약간 영성을 느끼는 예. 그런 그림 감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단계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이제 언론이 상당히 영향을 좀 언론에서도 돈보다는 그쵸. 그쪽에 약간 같이 곁들여서 기사를 써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네, 이번 인터뷰부터 그렇게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터뷰는 오늘 너무 말씀 잘 해주셔서 한 1시간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기사는요 제가 또 친절하게 수정 다 해드려요. 아, 예. 그러니까 초안 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오타까지 다 잡아가지고 딱 보내드릴 테니까. 네, 저도 이제 기사 초안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이랑 그리고 아까 참고해달라는 그 기사 참고해가지고 제가 기사 초안 다음 주 중으로 잘 만들어서 그 뭐 작가님께 보내드리면 되나요? 저기 보내면 제가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그 제가 최대한 기자님의 말투는 고치지 않고 말투는 그대로 놔두고 네. 구체적인 혹시 왜곡된 사실이라던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오타 정도 그리고 첨언해 주실 부분 있으면 이거 꼭 이 사이에 이 한 문장이 꼭 들어 맞아요. 그 빨간색으로 딱 적어가지고 그러면 그 부분 최대한 제가 보내드릴게요. 반영해가지고 기자니까 그냥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 이제 수정 원고 보내주실 때 뭐 기사에 들어갈 뭐 작품 사진이라든지 그런 거 있으시면 몇 장 보내주시면 그것도 이제 기사에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늘 전시장에서 찍은 이미지들도 이제 같이 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잡지사 인터뷰였습니다.